금은 폭락. 하루 만에 금이 9.11%가 빠지고 은이 26.91% 가까이 폭락한 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오씨를 지명하자마자 달러가 급등했고 그 충격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과 미국 증시에까지 번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십니다.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인데 왜 금은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지? 달러가 좀 오른다고 은이 하루에 30% 가까이 빠질 수가 있나? 이게 단순 차익 실현이면 이렇게까지 과격할 이유가 있나? 오늘은 이 흐름을 음모론 없이 그리고 너무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투자자 관점에서 왜 이런 폭락이 가능했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6년 1월 30일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금 가격은 장중 한때 5,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고 종가 기준으로도 하루 낙폭이 9에서 12%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은은 더 심했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27%에서 31% 급락이 나왔고 1980년대 초 이후 최대급 하락이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금은 하루에 1~2% 움직여도 이례적으로 보는 자산입니다.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하루에 20%대 후반, 30%대 내외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버튼이 눌린 것처럼 던져진 날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날 촉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즉 케빈 워시 카드였습니다. 워시는 과거 연준 이사를 했고 금융위기 시기에도 연준 내부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시장이 워시를 달러를 쉽게 약하게 두지 않을 사람, 다시 말해 강한 달러를 용인하거나 선호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석이 금은 폭락의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달러가 오르면 왜 금과 은이 흔들릴까요? 금은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표시됩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금 1온스를 사려면 자기 나라 돈을 더 많이 바꿔서 달러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체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요가 위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니 실물 자산으로는 피하자 같은 심리가 붙으면서 금은이 뛰는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흐름을 화폐 가치가 깎일 때 이익을 보는 거래라고 묶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워시를 보고 달러가 다시 잡힐 수도 있다라고 재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자마자 그동안 금은에 몰려있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폭락이 나온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수준입니다. 하루에 30%를 설명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최근 몇 주, 몇 달 동안 금과 은은 기록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 특히 은은 금보다 더 빠르게, 더 과격하게 오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시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레버리지, 즉 빚을 섞어서 베팅을 키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정말 단순합니다. 내 돈 100으로 100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돈 100에 빅을 더해서 300, 500, 1000을 사는 겁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커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반대로 손실이 몇 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가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격이 어느 선 아래로 내려가면 증거금이 부족하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강제로 팔아서 정리됩니다. 이 강제 정리를 흔히 마진콜이라고 부릅니다. 마진콜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가격이 내려갈수록 자동으로 더 많은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락이 더 빨라지고 더 많은 마진콜을 부르고 다시 매도가 쏟아지는 일종의 눈덩이 굴리기가 됩니다. 이번 은 폭락은 이 메커니즘이 정말 전형적으로 터진 장면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여러 매체가 은의 급락이 수십 년 만에 최대급이라고 표현한 것도 단순히 심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이런 강제청산 성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단추는 워시가 금리만 보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연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내리면 주식 오르고 금도 오르고 위험 자산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 올리면 반대다. 이 프레임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을 흔드는 건 기준금리 한 가지가 아니라 연준이 들고 있는 자산 규모, 즉 연준의 대차대조표도 굉장히 큽니다. 대차대조표가 뭐냐?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 때는 국채나 채권을 사면서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가진 자산이 늘어나고 시중에는 돈이 더 돌아갑니다. 반대로 연준이 자산을 줄이면 시장의 돈이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워시는 과거부터 연준이 너무 크게 불어났다,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자료들에서는 2025년 12월에 연준의 양적 긴축이 종료됐다는 맥락도 함께 언급됩니다. 즉 시장은 QT가 멈추면서 숨을 돌렸다고 느끼던 타이밍에 대차대조표를 다시 줄이려는 성향이 강한 인물이 의장 후보로 떠오르자 긴장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워시는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차대조표는 줄이고 싶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금리를 내려도 시장의 돈줄은 조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런 조합이 시장에 왜 무섭냐? 금은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달러가 약해질 때뿐 아니라 시중에 돈이 넉넉할 때도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고 돈줄이 쪼이는 쪽으로 해석되면 그동안 과열되었던 구간에서 한 번에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급락은 이 우려가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된 장면이라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 번째 단추는 정치 변수입니다. 지명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워시는 후보로는 지명이 됐지만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준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도됩니다. 특히 연중청사 리노베이션 비용 조사 등을 이슈로 일부 상원 의원이 연준 인사 인준을 지연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오씨가 올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도 같이 반영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확신이 아니라 불안이 가격을 더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금은이 폭락했는데도 다음날 크게 일렁일 수 있고 달러가 반대로 흔들리면 금은이 되돌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은 왜 같이 흔들렸을까요? 단순히 말해서 시장이 달러 강세 그리고 유동성 긴축 쪽으로 해석하면 위험 자산에는 부담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오른 자산 그리고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많이 달린 자산일수록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보도들에서 주가가 같이 밀렸고 금속뿐 아니라 여러 자산이 동요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날 많은 분들이 무슨 섹터를 사야 합니까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종목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한국은 보통 환율 부담이 커집니다. 실제로 대미 환율이 1,450원대 근처로 움직였다는 데이터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부담이 생기고 외국인 자금 흐름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업종에 따라 손익 영향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달러가 왜 움직였고 그 힘이 단기인지 중기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체크해야 하느냐? 첫째, 워시가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입니다. 시장은 사람 이름만 보고 먼저 움직였지만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공식적으로 무슨 정책 방향을 말하느냐입니다. 금리를 빨리 낮추겠다고 말하더라도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공격적으로 줄이겠다고 말을 하면 시장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둘째, 인준 과정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입니다. 인준이 길어지면 시장은 확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오래 안고 갑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미 일부 상원 의원이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뉴스 흐름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달러의 방향이 하루짜리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입니다. 이번 하락은 달러 강세가 방아쇠였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늘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루 이틀 강하다고 계속 강한 게 아니고 하루 이틀 약하다고 계속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달러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 금리와 물가 그리고 연준 메시지가 한 방향으로 가는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시장이 미국이 생각보다 덜 풀겠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면 달러는 강해지기 쉽고 반대로 생각보다 많이 풀겠다 쪽이면 달러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넷째, 레버리지 청산이 끝났는지입니다. 이건 개인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한 번에 급락했다 급 반등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정리 과정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줄고 가격이 며칠간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강제 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급락장에서는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인가를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특히 빛을 섞는 순간 내 시장이 내 예상보다 하루 더 빨리 그리고 2배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준 의장 후보 지명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달러 기대를 뒤집었고 한쪽으로 쏠려있던 금은 레버리지 포지션을 건드리면서 강제 청산까지 연쇄로 터진 날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여파가 환율과 심리로 같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맞추기보다 달러의 유동성이라는 큰 축을 먼저 점검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도 현실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